자, 어제도 수업하고 오늘 또 수업해가지고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오늘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진도는 엄청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못 따라오게. 아시죠?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남은 게, 자, 나중에 민사특별법은요, 3월 달에 한번, 해줍니다.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하고 쭉 해줄 거예요, 한번.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어디를 가냐면 용인물권 할 차례예요. 240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맞습니까? 240페이지. 용익물권. 있습니까? 됐죠? 자, 우리가 임대차를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맞죠? 그럼 이 임대차는 지상권에서 토지 임대차는요, 지상권을 가져와서 만든 게 토지 임대차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는요, 건물, 전세 있죠, 전세권. 전세권을 가져와서 만든 법조문이 건물 임대차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물어봅시다. 저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해가지고 기출문제 풀어봤죠? 또 증거 자료를 또 제시를 해야 되겠네.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겠네. 어제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그때? 자, 403페이지에 있잖아. 403페이지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누군지 몰라도 풀어놓고 답 체크까지 해놨어요. 맞죠?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해놨죠. 권리가 아닌 것은 돼 있잖아. 맞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어디 나온다고요? 건물 전세에 나온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건물에만 된다고요. 부속물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1번이죠. 어제 했잖아. 따끈따끈하잖아. 맞죠? 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어떤 분이, 자,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요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어디냐면은, 자, 보세요. 3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의 390페이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 646조 돼 있죠? 맞아요? 그럼 그 밑에 1항에 딱 보니까 건물 기타 건물 딱 나오죠? 맞아요? 거의 건물에 현관편이 돼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권은 건물만 인정된단 말이에요. 앞에 전제 조건이 건물만 돼 있다고. 390페이지 폈어요? 390페이지 펴봐. 390페이지에. 거기 4번에 맨 밑에 4번에 부속물 매수청구권 나옵니까? 나오지? 그래서 1항 보니까 건물 기타 공장 건물이 나오죠? 그래서 부속물은 뭐만 된다고? 건물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아닌 것은 고르라면은 뭐 나와야 돼? 부속물 매수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거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아까 403페이지 조금 전에 1번이 답이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익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용익물권. 요 용익물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사용 수익하는 물건은 무슨 물건이 한다? 용익물권이 합니다. 사용 수익하는 물건은 무슨 물건이 한다? 용익물권이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물건인데 종류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전 이게 돼요. 지지전. 알죠? 지진 꼽는다 생각하면 돼. 지지전. 알죠? 네, 그래서 돼. 지가 뭡니까? 땅 지자예요. 지상권이에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지상권. 그러면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무슨 꼴 배운다? 지상권부터 배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지상권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 가서 토지 임차권에서 요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요 내용이 준용이 돼.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건물 임차권이 어딥니까? 이게 준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임대차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지상권과 전세권 합쳐서 짬뽕이가 맞는 게 임대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요걸 다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복습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지가 뭐래? 지상권 할 때 지자는 뭐라고? 지자는 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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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지. 이 진짜 땅지자 토지. 자, 토지를 누구에게 빌려주는 겁니까? 이 토지를 을에게 빌려주는 거야. 지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누구에게? 을에게. 그러면 땅을 빌려 쓴 사람이 누굽니까? 요거 을이 요 토지에 뭘 적는다고? 뭘 짓는다고? 건물이나 요 건물이나 수목이나 이런 공작물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설치한다고 이렇게. 누가 설치한다고? 을이. 됐어요? 그리고 자, 이 기간이 지나면요. 30년, 15년, 5년이 지나면 이 기간이 지나면 이 토지를 돌려주잖아. 이 을이 갑에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 건물, 수목, 공작물은 누구 겁니까? 을 거지, 을 거. 을 소유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을이. 저 땅 돌려줄 테니까 위에 건물, 수목, 공작물 사라. 이게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야. 283조. 어저께 임대차 할 때 했죠? 토지 임대차 했죠? 이게 작년에 뭐예요? 임대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토지 임대차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럼 건물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을, 요 지상권을 가지고 만든 게 토지 임대차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그대로 똑같아.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283조 내용이 준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어저께. 증거자료 보여줄까 그래? 네? 자,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임대차가 보고 있나?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니까 이거 같이 정리하는 게 맞단 말이야. 자, 어디를 보냐면은요. 자, 그 390페이지 옆에 가면 391페이지 돼 있어요. 391페이지 보면은 643조 돼 있죠. 자, 우리 책에 부속물 매수청구권 별표 2개 돼 있죠. 맞아요? 그럼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별표 2개 돼 있죠. 이게 34회 때 기출됐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번에 35회 때는 부속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지상물 매수청구권 나오면은요, 다음에는 부속물 나오고, 부속물 나오면 다음에 뭐 나온다고? 지상물 나옵니다. 연달아 잘 안 내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미리 지금 나올 거 예상해놨어 벌써. 맞죠? 뭐라고? 부속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지상물 매수권. 요 보면 283조 있습니까? 있어요? 자, 이게 283조가 어디 있는데? 283조가 자 244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244페이지 참조. 그럼 24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44페이지. 244페이지에 피니까 타이틀이 계약의 갱신 나와 있죠. 맞아요? 계약의 갱신인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 돼 있죠. 그 밑에 보니까 283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는 지상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토지 임대차 물어보면 지상권 내용을 풀어도 거의 다 맞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283조 내용은 봅시다. 1항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 똑같습니다. 현존. 갱신 청구할 수 있죠? 우리가 토지 임대차일 때 갱신 청구하고 1차적으로 그게 어디 있어? 291페이지에 보면은 기업번에 A번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자꾸 해. 291페이지 맞잖아, 지금. 291페이지 보면은 기업번에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는데 A번 있습니까?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놨지. 맞아요?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A번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 뒤에 어디에 244페이지 내용 그대로 적용되어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하는데 이게 같은 건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토지 임대차를 할 때는 반드시 뭘 같이 정리해야 된다?
지상권을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자, 240페이지 가면은 240페이지 용의 물건은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지지전 있죠. 세 가지 그냥 묶어 놓으시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옆에 페이지 갑니다. 지상권. 279조입니다. 279조. 금방 했어. 토지를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슨 권이란다? 지상권이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책에 갑니다. 279조. 지상권자는 현관펜, 주어가 누구야? 지상권자 저기서 을입니다. 을은 타인, 갑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의 현관펜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 소유단 말입니까? 주어가 누구야? 지상권자 소유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게 한글이 잘 안 돼서 그래. 한글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한글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글을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요. 알죠? 왜 그러냐? 예.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매월 독서 책을 한 3권씩 4권씩 보면은 한글이 유지가 되는데 이때가 배웠던 한글이 지금 그렇게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 네, 안 보니까 됩니까? 한글이 안 되는 거예요. 한글 다시 공부시켜야 돼요. 제가 민법 선생님 한글 공부도 시켜야 돼. 국어 공부. 주어가 뭐예요? 지상권자는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건물, 수목, 공작물이 누구 거라고요? 지상권자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 여기 해놨잖아. 그래서 소유. 맞죠? 소유입니다.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권리가 있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근데 건물, 수목, 공작물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소유할 목적으로 뭡니까? 빌려 쓰는 겁니다. 남의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칠판 봐봐.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 만들었단 말이야. 얘가. 계약 기간 끝나면 땅은 누구 거야? 각 거잖아. 갑에게 돌려주고 이 건물은 누구 거야? 수목은? 을 거니까 매수하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게 개념만 딱 잡으면 절대 안 틀려. 오케이? 지상권은 무조건 한 문제 고정. 우리가 임대차는 아까 뭐였어요?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5문제 고정이거든. 지상권도 임대차와 같은 연결해서 딱 보면은 이게 6문제 해결돼 버리는 거야. 전세권 같이 해버리면 7문제 해결됩니다. 알죠? 왜? 같은 애들이다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 다른 점이 뭔데? 임차권은 어디서 해서? 채권이죠. 채권이죠.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야? 물권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자, 그래서 279조의 내용 설명했고요. 자, 밑에 갑니다. 타이틀만 체크하면 돼. 1번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고 2번에 별표. 요게 이제 33회 때인가 나왔었습니다.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짜로 땅을 빌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지료는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줄거대 요소가 아니다. 자, 근데 옆에 비교 딱 해야 돼. 차임은 요소다. OX. 그렇지. 차임은 요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법에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사항이다?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입니다.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줄 것이고. 그래서 1번, 2번, 3번 딱 묶어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 그 밑에 가서 지사구가 토지 임차권에 비교 적당히 설명 다 했습니다. 안 봐도 돼요. 넘기시면 되고. 자, 지상권의 취득으로 갑니다. 앞에 거 안 봐도 돼. 대강 설명했잖아. 알죠? 잘 안 나온다 그거는. 자, 나오는 파트는 딱 정해져 있어. 자, 밑으로 갑니다. 지상권의 취득입니다. 지상권은요, 법률행위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뭔데? 이거야, 이거. 갑하고 을하고 합의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합의로 하는 거니까 법률행위로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게 있어서 법정지상권. 대표입니다. 법정지상권.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법정이잖아.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묶어놓고 안 나옵니다. 시험에. 타이틀만 딱 묶어놓고 그래서
지상권은 둘이가 합의해서 설정 등기가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정 지상권 같이 법률 규정에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끝. 안 나와? 지금 계속 지금 몽롱한 상태죠 지금? 괜찮아 괜찮아.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알겠죠? 아까 중요한 거 아까 283조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할 거야. 자 넘어가면 돼요.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자 존속기간이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내셔야 되는데 280조가 별표예요. 자 우리가 지상권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존속기간은 무조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지문으로 낸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280조 나와 있습니다. 1항 한번 볼게요. 계약의 행간편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다음 연함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자 줄 거 놓고 단축하지 못하니까 최단 기간 적으시고 이거보다 더 단축하면 안 돼. 최단 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라고? 최단 기간입니다. 자 1호 딱 보세요. 1호라 부릅니다. 1호 석조, 석계조, 연하조 이와 유사한 경고한 건물. 자 경고한의 현관배 몇 자야? 석이 30년이야. 딱 맞죠?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경고하니까 몇 자야? 석조, 석계조 이 건물 가세요. 이 건물 같은 경우 내가 지상권자한테 이런 건물 지었단 말이야. 에? 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철근 공구리 들어가고 이거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사용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30년. 알겠어요? 근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한옥 같은 경우는 목조 건물 같은 경우 돈 얼마 안 들어가죠?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15년. 알겠어요? 공작물은 철탑 이런 것 같은 건 언제든지 일주일 만에 다 만들어버려 철탑.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가 산에 이제 뭡니까 이 철탑도 막 짓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크레인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헬기로 뭡니까 철제고리로 뚝 떨어뜨려 놓고 이제 그 다리 막 보르보르 지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철탑 만들어 안 만들어? 도심만 다니니까 산도 안 다니니까 안 하 그런 거를 등산 좀 하다 보면 그런 거 보인다니까. 등산 좀 하고 등산할 때도 저 가지고 판소 들어가 보고 알겠죠? 그 등산하러 가다 보면은 그게 보여. 저는 옛날에 이제 등산하다가 친구들하고 한번 가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헬기가 막 철제구조 막 떨어뜨리고 맞죠?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트럭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철제구조 딱 해가지고 후딱후딱 하더만 일주일 되니까 철탑 만들어줬더라고. 전기 공급하는 철탑. 예? 알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금방 지어 돈도 적게 들고 금방 짓지. 그래서 기간을 5년밖에 안 주는 기라. 그러면 이 최단 기간의 의미가 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 거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30년. 돈이 적게 들어가면 5년. 중간은 15년.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외우려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30년, 15년, 5년이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상권자가 경관 건물을 지었다. 석조, 석계조, 연한 경관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30년 해주는 거야.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돈이 좀 적게 들어가서 일반 건물이야. 15년. 돈이 완전 적게 들어가서 공작물은 5년. 근데 공작물은 3년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 시험에. X야. 옆에 3년 적어놓고 X. 나는 기출문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내용 다 설명했습니다. 1호, 2호, 3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석조, 석계조, 연하조 이와 유사한 경고한 건물이나 수목에 행감했다는 시대. 수목도 지금 나왔다. 수목은 뭡니까? 산림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30년입니다. 알겠죠? 뭘 보면서? 산림보호. 그래서 우리 식목일을 만드는 이유도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경고한 건물과 수목은 몇 년? 30년. 그 전조 이외의 전호의 이외의 건물 소유 목적할 때는 15년. 일반 건물 얘기하는 거죠. 한옥이라든지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은 현관편에 놓고 3호에는 공작물은 5년입니다. 됐어요? 네,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경고한 건물은 몇 년이라고? 30년. 수목은 종류를 정하지 않고 30년입니다. 알죠?
공작물은 몇 년 나왔는데? 5년 나오는데 3년 내가 여기 있다고. 옆에 3년 X 해놔야 돼. 알겠죠? 됐어요? 지금 얘기한 게 전부 다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전환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는 전환기간까지 뭐 한다고요? 연장한다. 이게 무슨 말인데? 견고한 건물을 계약을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했는데 그래서 건물 지었어. 20년 약정하면 몇 년까지 연장이 돼버려? 20년 약정하면 견고한 건물이야. 30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단축할 수는 없다지. 견고한 건물은 몇 년이다? 30년. 됐어요? 그러면 견고한 건물을 짓는다고, 이 지상권자 견고한 건물을 짓는다고 몇 년 해야 되는데? 최단 기간이 30년이잖아. 근데 20년 약정하면 몇 년까지 연장이 돼버려? 30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래서 280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왜 외울 필요 없으냐? 물권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적을 필요가 없어. 계약법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인데? 임의 규정이거든. 근데 임대차만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이야. 근데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맞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가 없다 돼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야. 근데 예외로 임의 규정인 것도 있거든. 그것만 알면 돼. 상린관계.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런 게 있어. 일단 그런 것들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돼? 물권법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고, 맞죠? 채권법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입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원리니까 임의 규정이다. 그거 다 배제특약은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뭐만 빼고? 임대차만 빼고. 이러면 절대 안 틀립니다.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나오는 거. 알겠어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최단 기간 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놓고 1번, 2번 묶어놓고 자, 최장기간은 있습니까? 없어요? 규정이 있어 없어? 첫 번째 줄에 양갈로 2번 최장기간의 첫 번째 줄 제한이 없으므로 연금무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연금무한 설정 가능하다는 거 체크하시고 옆에다가 지역권도 동일 적어놔. 지역권도 동일합니다. 연금무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네, 연금무한 설정할 수 있다. 거의 일주일 딱 되니까 목이 좀 많이 돌았어요. 진짜 어제보다 훨씬 낫고. 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진짜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3월부터는 진짜 치열하게 막 공부시킬 테니까. 알죠? 네. 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적 나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성적 나오게 하는 거니까. 자, 3월부터 저 온몸에, 저도 뭡니까? 이 주말에 와서 또 이 강의하고 이러면요. 살이 조금씩 빠집니다. 너무 좋아요. 다이어트 하는 생각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생각한다고,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고,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강의하잖아. 그럼 한 1점 몇 킬로 빠집니다. 한 2킬로 빠져요. 물론 뭐니까 저녁 가서 고기 먹으면 다시 또 잘 하실 건데 여자분들은 똑같다고. 자, 봅시다. 자, 거기다가 소주까지 먹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늘어보죠. 웃자고 한 소리야.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했고. 자, 그래서 최장기간은 좀 기억하셔야 돼. 최장기간은 연구무한 설정할 수 있는데 지역권도 연구무한 설정할 수 있어요.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밑으로 가세요. 설정 행위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타이틀에. 약정하지 않았다. 그럼 뭐로 간다고요? 최단기간 갑니다. 여기 나와. 여기 있어요. 자, 어디가 이제 뭡니까? 최장기간은 여기 해놨죠? 연구무한 설정할 수 있다. 되고요. 자,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예요? 뭐로 확정이다? 최단기간으로 확정됩니다. 판소도 있죠? 네, 됩니다. 최단기간 확정이다. 자, 281조 한번 보겠습니다. 1항, 계약이 현관 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기간으로 한다. 기간 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견고한 건물이 몇 년? 30년. 수목은? 30년. 공작물은? 그렇지. 그래 간다고. 기간 약정이 없으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항.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상권은 전조 이후에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거예요, 요거. 자, 뭐라 적어놓느냐? 15년은요,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도 몇 년이다? 경관 건물 이외의 건물도 15년이지만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도 몇 년이다? 15년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밑으로 쭉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보세요. 밑으로.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아까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두 번째 줄에 맨 마지막 줄 몇 년을 한다 그랬어? 15년.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나 했어? 30년. 넘깁니다. 이제 아까 임대차 할 때, 토지 임대차 할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이거 별표입니다. 283조.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한번 물어볼게. 어제 했으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OX. O. 맞죠? 강행 규정입니다. 매수 청구하면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공부를 좀 배운 사람들이 자, 어디 갑니까? 촌에 가죠, 촌에. 촌에 가가지고 할배들을 꼬셔가지고 할배하고 막걸리 막 사주면서 뭐합니까? 할배한테 저 땅 좀 빌려 쓰면 안 됩니까? 매달 한 30만 드릴게요. 뭐 할배 놀리는 것보다 그럼 사용해. 그래가 임대차가 맺었어. 거기다가 뭐 나무 싣고 막 지랄 틀어놨습니다. 건물 짓고. 맞죠? 그래서 3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뭐랍니까? 할배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억 3억 때려봅니다. 아시겠죠? 할배 잡아지죠? 그런 것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사기꾼들이. 근데 그게 불법이야, 적법이야? 적법이야. 법에 있잖아. 알겠습니까? 강행 규정.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뭐랍니까? 사라 한단 말이야. 알죠? 그러니까 담배값 벌라고 하다가 뭡니까? 데려다 말로 받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 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알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할배들도 요즘은 아들들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대학교 가고 이러니까 애들이 알아 몰라? 알지.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 그 모를 때는 이 법 중요한 사람들 이 법이 뭐야? 칼이거든, 칼. 이 법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자살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옛날 신문에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의 몇 년 전입니까? 거의 30년 전에 30년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교수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신문에도 그 내용이 나왔었어,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 맞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알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다시 알아야 되는 게 지상물 매수권이나 부속물 매수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함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님이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반드시 잠깐만 보고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죠? 이 공부 자체가요. 100만 원 들였지만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을 버는 수업이에요. 진짜. 아시겠죠? 도움되는 내용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야? 자격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지. 이 공부 자체는 너무 좋은 거야. 맞죠? 자격증 때문에 머리 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고 막 스트레스 부리고 맞죠? 예. 사업하면 제가 말리고 이렇게. 예? 자, 진짜요, 진짜. 7월달 되면 막 사업하면 저 가서 또 제가 말리고 합니다, 진짜. 예? 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제가. 분쟁조정위원회.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3조는 아까 봤었죠? 봤었죠? 자,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283조. 283조의 1항. 지상권이 소멸하는, 그러면 계약기간 끝났다는 얘기지. 소멸하는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 뭐 할 때,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무슨 청구할 수 있어? 1차적으로 갱신 청구를 해야 돼. 할 수 있고. 2항.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 맞습니까? 갑이지. 갑이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지상권자는 현관펜 주입니다. 지상권자는 상당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옆에다가 강행 규정 적어 놓으시고. 그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줄것이고 동그라미 기업번에. 자, 현존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별표 해놔야 돼. 지상권자가 지료 체납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어요? 자, 요거 내용 해볼게. 지료를 연체하면은 갱신 청구도 안 되니까 매수 청구도 안 됩니다. 맞죠? 자, 임대차에서 뭐예요? 차임을 연체하면은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서는 차임이라 안 하고 뭘 한다고? 땅지지, 땅지. 그래서 뭘 한다? 지료를 한다고 해요, 지료. 땅지, 사용료. 합쳐서 뭐라? 지료. 근데 임대차에서 뭘 한다? 차임이라 한단 말이야. 똑같아. 말만 바뀌어. 임대차에서는 차임을 연체하면 지상권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지상권에서는 지료를 연체하면 매수할 수가 없다. 차임을, 자, 지료를 뭐로 바꾸면 돼? 차임으로 바꾸면 돼. 차임을 지료로 바꾸면 돼. 연체하면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시험에 5번 이상 나왔습니다. 임대차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알겠죠? 별표, 따라서 별표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서 형성권이 아님으로 줄 것이고요. 갱신청구 형성권 아닙니다. 갱신청구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밑에 2번입니다. 매수청구권은 무슨 권이야?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거 놓으시고 283조 2항입니다.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보시고. 매수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갱신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청구할 수 있다고 세 번째 줄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의 내용은 무슨 규정의 핵심입니까? 강행 규정. 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형성권 나왔어? 맞죠? 이 내용이 어디 가면 된다고요, 아까? 아까 조금 전에 390페이지인가 봤잖아. 391페이지. 그럼 옆에다가 그 283조 있는 내용도 밑에 쭉 내용이 어디 가면 나온다고? 391페이지 참조 딱 적으면 돼. 그럼 391페이지 가면은 몇 페이지 참조 적으면 돼? 244페이지로 옮겨, 자, 244페이지 참조 딱 적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양을 확 줄이지 않은 거는 답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같이 정리 딱 해보면 한 방에 딱 끝나쁘잖아. 알겠죠? 네, 그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뭐랬어, 아까?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고, 지상권에서는 지료를 한다고. 알겠지? 네. 지료 연체하면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옆에 갑니다. 자, 245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245페이지. 자, 그 옆에 맨 밑에 판례한 게 있지. 244페이지 맨 밑에 판례. 타이틀만 보면 돼. 지료 연체하면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그게 포인트야. 타이틀의 현관펜 파랗게 돼 있잖아. 자, 계약의 갱신과 존속 기간 했습니다. 자, 갱신됐어. 몇 년 되겠어? 30년, 15년, 5년 됩니다. 갱신해도. 알겠어요? 그래서 읽어보자. 284조.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280조 최단기간 단축하지 못한다. 아, 그러면 최단기간 간다 이 말이죠. 갱신해도. 됐어요? 체크됐다. 끝났어. 자, 그런데 이보다 장기간 할 수는 있어 없어? 그렇지. 이거보다 더 단축 안 되니까 견고한 건물을 하는데 40년 계약할 수는? 그렇지. 근데 20년 하는 거는 안 되고 40년 하는 거는 장기간은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됐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세요. 지상권의 효력가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요 판소 때 적어놔야 돼. 지상권 매수조건은 부서 매수건 둘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적어놓고 강행 규정이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적어놔야 돼. 강행 규정 형성권 공통점. 됐나요? 자, 그리고 요거는 옆에다 또 적어놔야 되지. 판서노트 88페이지 참조. 판서노트 88페이지 참조. 자, 88페이지 펴놓습니다. 펴봐. 어제 뭐 했습니까? 88페이지 보니까 임차인의 효력 나옵니까? 나와? 나오죠? 임대차의 효력에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 부속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이다 해놨죠? 형성권이다 해놨습니까? 그대로 적용되잖아. 맞아요? 또 차임 연체하면 청구할 수가 그거 그대로 돼 있잖아. 여기서 뭐로 바뀐다? 지로 연체하면 청구를 못한다. 됐지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똑같습니다. 강행 규정의 형성권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다고? 88페이지 있고, 그러면은 옆에다가 뭐 적어야 돼? 53페이지 참조 적으면 되지, 그게. 오케이? 자, 그래서 53페이지 보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있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됐어요. 자, 내용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245페이지에 지상권의 효력 갑니다. 효력. 자, 우리 책에 판서노트 한 페이지 넘기면 54페이지로 갑니다. 54페이지. 자, 54페이지. 54페이지. 자, 54페이지에 가니까 지상권의 효력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지상권이 뭡니까?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뭐 할 목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려 쓰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이 지상권자가 이렇게 설정계약 합의 플러스 등기됐을 때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는 데가 뭐라고요? 효력이다, 이 말이야. 자, 저번 시간에 임차권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느냐,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느냐가 효력이라 했지. 근데 임대인의 효력은 몰라 된다 했지. 맞아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임차인의 효력. 그 시험 문제 오로지 묻는 거는 임차인만 묻는다 그랬잖아. 맞죠? 자, 여기서는 누군 묻는다고?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효력이야. 그럼 전세권의 효력은 뭐겠어? 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이거야. 오케이? 이거 좀 이따 배우고. 자, 지상권의 효력 갑니다. 자, 지상권자는 토지를 뭐 할 수 있어?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무슨 물건? 용익물건입니다. 알겠죠?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이야? 용익물건. 알겠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 왜 용익물건인지 알겠지?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뭐란다? 용익물건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고요. 알겠어요?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진짜 크게 후회할 거야. 알겠죠? 어제하고 연결돼서 다 연결되게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참, 맞죠? 자,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이 후회할 수 있도록 아주 명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뭐예요? 사용, 수익하니까 뭐예요? 무슨 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이해됐죠? 됐어. 그러면 이 지상권자 을, 여기 을 적어놓을까? 지상권 효력은 을 이렇게 해놨죠. 을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등 할 수 있습니까?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등. 그럼 지상권을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맞아요. 근데 지료는 어떻게 됩니까? 지료는 몇 년분 연체하면은? 2년분 연체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매수, 증감, 감액, 소멸 단어 나오면은 뭐라고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뭡니까?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를 말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요 이웃 토지와의 이용 조절 관계는 상린 관계나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있었어? 자, 물권적 청구권이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물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침탈해 가져가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침해하면 나가라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이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상린관계나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 준용이. 자, 준용이 된다고 요게 290조에 보면 나올 거예요. 290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등입니다.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 봐야 돼. 비용 상한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무슨 비는 청구 못해? 필요비 청구는 X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임대차 할 때 또 복습이야. 임대차 할 때 자, 우리가 비용 상한 청구권 임차인이 권리했지. 어제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88페이지 펴봐라 좀. 내 목소리 갈라한다 이제 또 다시. 판소노트 88페이지. 판소노트. 목소리 갈라한다 지금 또 막 열받아가. 88페이지 폈어요? 피니까 비용 상한 청구권 별표한 게 돼 있어? 내가 그러면 임차인이 있잖아요. 보존하기 들어간 비용이 뭐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가옥 수리비 이런 것들. 필요비.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유입비.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했지? 됐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필요비는 즉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임대 한번 줘봐. 임차인이 전화 와가지고 보일러 고장났는데요? 아, 그럼 바로 고치고 돈 청구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래 바로 보내잖아 돈. 그 필요비는 즉시 청구하고요. 유입비는 가치가 언제 올라가? 가액이 올라갔다는 거, 현재 올라갔다는 건 언제 알아? 끝나봐야 알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종료 후에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수해보자. 그럼 몇 개월에 한다 그랬어? 이거는 필요비 유입비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몇 개월? 6월. 맞죠? 목적물 반환하고 6개월 내에 한다고. 알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했잖아. 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내? 6개월 내 할 수 있다고. 나중에 책에 찾아보면 줄 꺼놓고 별표 해놨대. 진짜 어제 했대. 뭐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 이 말이야.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맞죠?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은 자세가 아주 잘 돼 있는 거야. 왜? 어제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잖아. 받아줄 준비가 다 돼 있잖아. 아주 자세가 아주 좋은 거야. 아주 좋은 거야. 나 그 아주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봅시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게 보세요, 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무슨 권이 냈어, 또? 형성권이고, 강의규정에 다 알고 있지. 자, 됐어요. 자, 요런 것 등이 뭐라고요? 요런 것 등이 책의 내용이다. 자, 책 정리하러 갑시다. 345페이지. 지상권의 효력. 나옵니까? 나와요? 네, 자, 갑시다.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 290조 보세요. 제가 290조 적어놨죠? 준용구정.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4조가 소유물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 그 다음에 216조 내지. 내지가 뭡니까? 내지가 붙어야. 여기서 내지를 어떻게 읽는다고? 법조문 읽을 때 내지를 붙어라고 밑에 적어놓으세요. 고치는 게 아니고 옆에 이 말을 이렇게 읽는다고. 216조부터 몇 조까지? 244조까지가 무슨 관계다?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이 지상권자 상호관계 또는 인지 소유자 간에도 준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잖아. 지상권자는 상린관계와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알겠어? 요 얘기야. 자, 그래서 밑에 가서요.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적으시면 돼요. 핵심은 두 번째 줄의 행간펜.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하고 물권 청구권이 생긴다 돼 있죠. 맞아요? 누구한테 인정된다고? 지상권자에게 인정된단 말이야.
245페이지. 245페이지.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갑니다. 이제 처분 등이야, 처분 등. 지상권의 처분 등, 양갈로 2번. 나옵니다, 처분 등.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282조. 지상권자는 현관펜. 지상권자가 저기서 을입니다.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현관펜.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 토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세요. 바로 밑에. 자, 우리 여기 282조에 의해서 양도 임대가 된다고 했지? 맞아요? 근데 371조 가면은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게 뒤에 나오거든, 371조에.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적어 놓은 거야. 이 저당권 설정까지. 알겠습니까? 근데 책에는 요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나온다고. 저당권 파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임대할 수 있다 그 줄 것이고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는 양도성은 절대적이고 강행 규정이다 돼 있습니까? 됐죠? 그리고 양도금지 특약 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료입니다. 지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지료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적어놔요. 지료를 등기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상권 등기 설정 등기할 때 등기법에 가면요. 지료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등기법이 나온다 이 말이야. 자, 됐고 뒤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판례 보기에 별표 딱 해놓으시고 요겁니다. 요게 지료가 등기가 돼야지. 지료가 있는 거지. 그럼 한번 물어볼게. 등기부상 지료가 등기되지 않으면 지료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료가 등기 안 되면 돈이 없는 거야. 돈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무상인데 증가하면 안 되죠. 근데 지료가 등기가 됐을 때 올릴 수 있다 없다. 지료는 있단 말이에요. 증감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 밑에 판례가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지료가 등기가 돼야 증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거고 다음 페이지 지료 증감 청구권 286조입니다. 지료 현관펜 놓으시고 토지에 관한 조색이 있다. 부담의 증감이나 직가의 변동을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줄여서 뭐랍니까? 지료 증감 청구권이다. 옆에다가 형성권 적어놓으시고 지료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첫 번째 줄에 나오네. 그래서 형성권 됐습니까? 형성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지료 체납의 효과입니다. 287조 별표 한 개 넣으시고 몇 년분 지급하지 않으면은 2년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은 아니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 갑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밑에 가서 이제 판례 내용이 있는데 2년분 연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 또 합산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표해 놓고 요겁니다. 양도 전후에 결처했을 때는 합산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에 4번 나왔던 거예요. 4번 나왔어요. 최근에 32회 때 시험 나왔어요. 나올 때 됐어 또. 알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자, 봅시다. 이게 어떠냐? 보세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 앞으로 가서 자 내용 한번 보자. 갑하고 을하고 뭡니까? 무슨 뭐 설정했습니까? 지상권 설정했죠? 했죠? 자, 해가지고 자 이게 어떻게냐? 임대차 계약을 자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지료를 지급하기로 해서 자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에? 자, 그러면 지료를 연체를 했어.
연체했어. 누가 연체했다고? 어리. 근데 요때 갑에게서 누구로 바뀌었단 말이야? 병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갑에서 어디로 바뀌었다고? 병으로 바뀌었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갑이나 이 병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특히 요 갑 빼고 을이 병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수받고 몇 년분 했어 지금? 바뀌고 난 다음에 1년분밖에 없죠? 바뀌고 난 다음에 몇 년분 돼야? 2년분 된다. 앞에 그 합산하면 돼, 안 돼? 합산 안 된다고 이게. 합산 안 된다고 이게.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양수받고 몇 년분 돼야 돼? 토지 소유권 양수받고 몇 년분 돼야 돼? 양수받고 난 요 18년 여기 바뀌어서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하고 한 번 더 가야 돼. 그래야 무슨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표에 넣으셔야 됩니다. 두 개 넣으셔야 돼요. 합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저기다가 합산 X 해놨잖아 이게. 맞죠? 판례.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첫 번째 줄. 자, 지상권의 공통의 소멸. 모든 권리의 물권의 공통의 소멸. 토지가 멸시됐을 때,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혼동이 뭐야?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 맞죠? 이게 혼동이 돼요. 섞인 혼자 아닙니까? 수용됐을 때 소멸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를 한다든지, 지상권을 포기한다든지, 약정 소멸 사유가 발생할 때 소멸한다. 약정 소멸 사유가 뭡니까? 갑이 을에게 지상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야, 친구한테. 네 죽을 때까지 사용하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소멸 사유죠. 소멸 약정이 있는 거지. 그러면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갑시다. 자, 288조 별표 하나에 넣으셔야 돼요. 3번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상권이 현관편에 넣으셔야 돼. 뭐의 목적일 때? 저당권의 목적일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또 현관편 저당권의 목적일 때. 전조의 청구가 뭐야? 위에 소멸 청구지. 전조가 위에 올라가 봐. 2년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한다 그랬잖아. 맞아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당 기간을 즉시 소멸한다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자, 그러면 288조를 만든 이유가 뭘까? 자, 288조를 만든 이유가, 자, 짚어 봐봐. 이 지상권이 다른 사람의 처분 등 양도, 임대, 전하고 설정할 수 있다 있죠? 그럼 은행에게 돈 빌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지상권이랑 권리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간다고. 맞아요? 그런데 이 지상권이 없어지면은, 지로 2년분 연체가 없어져버리면 이 저당권은 돈 빌려주고 날아가 보잖아.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이 저당권자 은행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소멸할 때 누구한테 통지하게 돼 있다고? 저당권자에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내 통지해 주게 돼 있어. 그러면 저당권자가 상당 기간 내 액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은행은 들어가지. 그래서 누구 보호를 위해서 이 288조 만들어 놨다고? 저당권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88조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다고?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했는데 즉시 소멸한다면 맞아 틀려? 즉시 적어놓고 X해놔. 법조문 그대로 냈는데 즉시 소멸한다 X입니다. 저당권자의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됩니다. 소멸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즉시 소멸한 거 아닙니다. 됐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가봐. 누구 보호를 위한 거라고?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다고 돼 있지, 그게. 알겠지?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몇 조가 나온다고? 288조만 나온다고. 알겠지?
자, 그래 저당권자의 상당 기간을 통지한 후에 효력 생긴다고 했으니까 이 저당권자가 그 사이에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단 말이야. 알겠죠? 누구 보호를 위해서?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해됐어요? 됐다. 자, 그 밑에 가서요. 지상권의 소멸의 효과입니다. 자, 지상물 수거와 매수 청구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보세요. 1항.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자 죽으시고 기간 만료돼서 소멸했어. 그럼 지상권자는 현관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수거하여 토지를 무슨 회복해야 됩니까? 현관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자,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보자. 누가 이 건물 수목 공작물을 만들었어? 건물 수목 공작물을 누가 만들었어? 을. 맞지? 그럼 이걸 수거를 누가 해야 돼? 을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토지를 반환해야 되지. 무슨 회복해야 돼? 원상 회복해야 돼. 맞아요? 수거는 누가 하고? 을이 지상권자가 하고. 맞죠? 원상 회복 누가 합니까? 을이 하는데 285조 2항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자, 저를 보세요. 보지 말고 지금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거. 건물 수목 공작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기라. 오, 아이고야 너무 괜찮다. 가위 와서 내가 살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하면은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딱 해놨다고 법에. 이해됐어? 네? 무슨 말이죠? 수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 공작물이 너무 마음에 들고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잘 만들어놨어. 목소리 갈라한다 지금 또 봐. 어? 알겠지? 그러면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 매수 청구는 갑도 할 수도 있고 을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차이점은 임대차에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 임차인만 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만 있잖아. 임대는 매수 청구 못합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뭘 알아 그냥. 뭐 말하니까 알지 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 세밀한 부분 또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어요. 알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2항 한번 봅시다. 285조 2항. 전항의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때는 자, 여기 매수 청구를 누가 한다 그래서? 현관편에 돼? 지상권 설정자가 갑이 적어놔 갑이. 그 지상권자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법조문 내용 그대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딱 묶어 놓으시면 돼. 그 내용 그대로고. 그리고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비는 청구 못해 맨 끝에. 여기 해놨지. 여기 해놨지. 유입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비는 청구 못해. 필요비 청구는 못한다까지 했습니다. 차이점 또 가자. 임대차에서는 둘 다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만 청구할 수 있어? 유입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자, 보충학습은 3월달에 할 겁니다. 넘기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 특수지상권은 좀 쉬었다가 합니다. 자, 10분입니다.